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비 맞은 각도기 학사입니다. 비가 막 오네요. 아, 또 오나요? 예. 주말에 무릎이 계속 쑤시더라고. 또 이틀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쑤시지 이상하다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모양이었군요. 네. 네,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도 날씨 많이 풀렸어요. 오늘 이제 영하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일 모레부터 다시 추워진대. 아, 또요? 네, 내가 자전거 탈라 그러면 영하야. 아, 미치겠네. 네. 네, 오늘 시장은 좀 코스피 코스닥 많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형적으로 이걸 보여줬죠. 개인은 테마를 만들고 외국인은 뭐라 그럴까, 트렌드를 만든다. 기관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0.8% 하락, 코스닥은 0.9%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가 오늘은 상승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네. 엔캠이 어느새 코스닥 시총 4위가 됐습니다. 네, 뭐 나는 안 믿지만 이런 현상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코스닥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게 신성 델타테크가 7위에 올랐습니다. 시총 7위. 얘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 LK99 그것 네. 때문에 그 초전도체로 올랐던 회사고 최근에 또 급등을 하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4조입니다. 주식을 코인처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운, 뭐 이것도 사회의 한 현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부럽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부럽지는 않은데 나중에 저거 끝자락에 잡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 죽을 텐데. 저거는 이제 만약 얘들이 잘못하면 반토막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다들 투기하고 있는 건 알 거 아니야, 서로.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아직은 사람들이 잘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뭐 엔캠 많이 뭐 올랐고 그냥 내 주식 아니다 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많이 가고 가면 이제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옆에서 엔캠으로 돈 벌었다 소리가 나타나면 그렇지. 네, 아직도 안 사고 있나? 나만 안 사고 있나? 라고 생각 들면서 이제 사는 거죠. 바닥에서 10배 오르고 나서 더 10배 오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네. 예전에도 2019년인가요? 그때도 버스에서 가는데 막 신라젠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더라고요. 네. 그때가 딱 고점이었고. 네. 작년에 뭐 2차 전지도 10배 오른다 해서 또 10배 오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생전 2차 전지 안 사던 제 지인이 2차 전지를 매수 질렀다라고 얘기했던 정확히 7월 26일이었나요? 네네. 그때 고점이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오르고 나서 더 10배 오른다는 희망을 주면 사람들이 달라붙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가 끝일지 근데 아무도 모르죠. 밸류에이션은 1도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일종의 뭐 작전주지 뭐. 근데 거래소는 뭐 하고 있어? 우리가 보기엔 100% 작전주인데. 근데 또 뭐 이런 옛날에 루보도 있었고, 그다음 냉각캔도 있었고, 한두 개 아니야. 네,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어서 가는지. 내용이 있어도 내용이 있어. 그러면 저기 테슬라처럼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든가 그렇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이런 거를 왜 안 잡지? 이렇게 해서 왜 자꾸 주식시장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좀 되게 유감스럽다, 그런 게.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결국 2년 정도, 1년, 2년 지나면 결국 그렇게 판명 날 게 거의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20몇 년 경험상으로 보면. 갑자기 이런 회사들 중에 뭔가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가지고 뭘 뿅 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좀 달랐죠. 2차 전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로 큰돈 버신 분들은 보유기간이 4에서 6년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은 뭐 그렇게 믿고, 회사를 믿고 버텼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하락은 저PBR주들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전날까지도 굉장히 급등했었던 은행, 보험, 뭐 증권, 지주사, 자동차 이런 시총 큰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좀 하락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은 좀 하락했어요. 네,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저PBR주들 특히 나온 이슈는 없어요. 26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경고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나오면 이제 세론으로 나오면 팔 거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이제 표로 보여드렸듯이 이때까지 정부도 많이 발표를 했고
뭐 시장에서 기대치도 충분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발표했을 때 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서프라이즈한 정책이 발표된 게 아니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우려해서 먼저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사서 못 오르는 거죠? 뭐 이거 오른 날은 외국인이 안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항상 외국인이 사면 올라요. 네네. 팔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추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고 트렌드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렇게 큰 흐름을 만드는 거는 거대 자금이다. 거대 자금인 외국인들이 이렇게 큰 업종 전체를 밀어붙인다. 한 종목 셀렉해서 뽑는 게 아니라.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금융주 전체가 움직이고 무슨 지주사 전체가 움직이고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주주하는 의지가 좀 강력한 회사들은 밸류 프로그램 나오면 잠깐 조정은 있겠지만 네. 그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능성 있죠. 예. 우리가 이제 표로 보였으니까 그 다음도 얘기를 또 할 거냐, 다음 선거에서. 2년 안에 선거가 한번 또 있잖아. 네,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발전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관련해서 ISI, IRP 퇴직연금 관련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편지를 레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드렸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수신 거부가 돼 있어. 보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없는 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수신 거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신 거부 걸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광고 메일로 가기 때문에 자동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신 거부로. 그래서 스팸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수신 거부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나 안 보냈어요 하기보다는 수신 거부 걸려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낸 것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수신 거부가 걸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IRP 레터는 이거 대신 운영해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단순히 이제 조언 정도만 이제 포트폴리오로 그렇죠. 드리는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던지 아니면은 네. 나의 투자 성향만큼 일부의 위험 자산만 갖겠다라고 판단하고 네. 그 안에서만 참고를 하던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레인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투자 그 포트폴리오별로 이거는 뭐 3%, 이건 5%, 이건 1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0에서 2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따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성적이 좋다. 오늘 아침에 이메일은 다 드렸고요. 혹시 못 받은 분이 네.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IRP 가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한테나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네네. 그리고 오늘 그 장 끝나기 직전에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머니투데이에서 하이닉스가 3월 달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HBM3E 이거 5세대 제품을 양산해서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빨리 엔비디아 납품에 성공을 할 것 같은데요. 1월 중순에 HBM3E 요거 개발을 공식 종료를 하고 반년 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성능 평가를 거쳤는데 무사히 마쳤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엔비디아에 즉각 납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의미를 한다고 하고요. 3월 중에 최종 품질 인증을 획득하고 바로 양산해서 납품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하이닉스 제품은 엔비디아가 3월 달에 출시하는 B100 요 제품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뭐 엔비디아 GPU가 뭐 H100, H200, 뭐 B100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는 만큼 가격이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 건 똑같은 비율로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일부만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한 수요로 좀 빠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H100 제품에 대한 리드 타임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UBS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박의 의견은 뭐 이렇습니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여전히 HBM에 대한 제품도 시장에 뭐 공급 부족 상황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하이닉스는 더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근황도 HBM3E를 엔비디아한테 열심히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샘플은 이미 제공한 상태인데 최종 콜 테스트 돌입 시기가 3월 달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이닉스는 요거를 이미 1월 달에 거쳐가지고 한 2개월 더 시점이 좀 빠른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막판에 이제 뭐 HBM 관련주들 중에 일부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보도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HBM 관련주들이 좀 좋았어요. 장비주들이. 그 외에 반도체는 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SK온에서 2조 원 규모로 자금 조달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참 2차 전지는 정말 돈이 끝도 없이 필요해. 예. 네.
이 예전에는 LG엔솔이 한 1년에 2조 정도씩 필요하다, 캡엑스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몇 년 전에 많았는데 이제는 SK온만 봐도 연 막 7조 원대, 8조 원대 막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자금 조달했는데 이번에 또 2조 원 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투자가 한국투자 PE 그리고 MBK한테 2.3조 원 규모 지분 투자 받았고 현대차가 2조 원 차입해줬고 회사채 발행해서 또 8.3조 원 이렇게 조달을 총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2조 원대 투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돈을 이제 받는 이유는 신규 공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공장도 빨리 이제 완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온의 설비 투자와 생산 규모를 한번 보면요. 설비 투자 규모가 7천억대에서 5조, 6조, 7조대까지 좀 빠르게 매년 엄청난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공장을 짓는 데 쓰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가동할 공장 수가 이제 8개 정도인데 2025년에는 10개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고 2030년에는 14개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공장은 이제 포드와 합작하는 켄터키, 테네시 공장이 있고 현대차와 합작하는 조지아 공장이 있고 중국의 엔청시에 2공장 증설 중이고 충남 서산에도 2, 3공장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독 보도 나온 영향으로 오늘 뭐 T로보틱스 여기는 이제 AMR이라고 자동 물류 로봇을 SK온한테 지금 수주를 작년부터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7% 상승했고 SK이노베이션은 오늘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회사가 막 2030년에 수백만 대를 하는데 글로벌리 8천만 대, 8,500만 대인데 한 2030년 되면은 오버캐퍼가 상당히 많이 나겠네요. 한 회사가 지금 한 600만 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쟤는 3등도 못 들어가잖아. 3등도 못 들어가니까 600만 대면은 1, 2, 3등 합치면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0% 2030년 이후로 전기차만 나온다고 해도 그 해봐야 연간 최대 8,500만 대, 9천만 대 요 사이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고 ESS도 있긴 합니다만 30년 넘어서 오버캐파 나오겠네. 가능성 매우 높네요. 그 전까지는 괜찮을까요? 안 팔리잖아요. 안 팔려서 오버캐파예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너무 빨리 왔어. 25년 이후로 올 줄 알았는데 중국 때문에 중국의 덤핑이 24년, 25년 계속 진행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계속 이렇게 업황이 좋지 않으니까 안 좋은 얘기만 더 들리는데 항상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그렇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추정치가 좀 빠르게 내려가고 또 이제 바닥 찍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추정치 상향이 잇따르고 하는데 요즘엔 계속 추정치 하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고 4분기까지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왔죠. LNF 실적이 제일 먼저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계속 따라서 추정치 내려갔는데 대부분 양극재 회사들이 1분기에도 2분기에도 실적 추정치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점점 전망치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레포트를 냈는데 LNF,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등에 대해서 추정치를 좀 많이 내렸습니다. 먼저 LNF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질 것인데요. 작년 4분기에 판가가 한 2% 정도 전 분기 대비 하락했고 판매량은 40%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도 나왔고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굉장히 컸었는데 1분기에는 출하량이 반등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 정도 전 분기 대비는 늘어날 텐데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판가는 5% 더 떨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제대로 반등하는 기미를 좀 못 보이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판가 전망도 좀 낮은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턴어라운드는 예상이 되지만 2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올의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마이너스 28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천억 넘게 나와서 결국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00억 정도가 났었는데 적자 규모는 많이 줄어드는 거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는 이어가고 있네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650억인데 컨센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 AMPC라고 하는 IRA 세액공제 요거 혜택을 제외하면 적자로 전환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매출 8조에 영업이익 3,400억 나는데 AMPC 요 세제 혜택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880억이었고요. 영업이익률로는 1.1%였습니다. 거의 BEP에 근접한
매출은 8조인데 영업이익은 880억밖에 안 되는 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668억으로 더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AMPC를 제외하면 적자 전환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사 수요 부진이 상반기에도 지속이 되고 출하량 감소폭 확대 그리고 고정비 부담 등으로 지금 수익성은 계속 안 좋아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분기별 추정치를 좀 많이 하향시켰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분기에는 7,800억 전망을 하다가 요걸 660억으로 90% 정도 내렸고요. 2분기에는 1조 원 전망하다가 2,900억으로 70% 하향을 시켰습니다. 현재 컨센서스에도 한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 포스코 피처임도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 추정 대비해서 50%, 30%씩 하향을 시켰고 에코프로 BM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에는 780억 추정하다가 마이너스 130억으로 적자를 4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기존 추정치 대비는 그래도 70% 하향해서 380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바이든이 30년까지 그 전기차 만드는 거를 조금 느리게 해도 괜찮은 걸로 해주고 그 대신에 32년까지는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했었는데 60 몇 %까지.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빨리 전기차로 전환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야 이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그나마 조금 그 이후에 좀 뭔가 약간 늦출 수 있는 뭔가 생기는 건데 그런 어떤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 풀릴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차값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어떤 기후 위기 때문에 난 전기차를 몰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뭐랄까 내 돈을 당장 손해 보면서 한다는 개념으로 가기에는 좀 그건 그럴 사람들 이미 다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언젠간 바닥을 찍고 올라올 텐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반영해서 22년도에 많이 떨어졌고 23년도에는 하반기쯤에는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할 걸로 기대하고 23년 말부터 1년 앞당겨서 이제 선반영해서 주가가 쫙 올랐잖아요.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막 밑에서 2배 넘게 올랐는데 2차 전지도 24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이런 단계여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빠졌고 한데 25년도에 만약에 실적이 좀 많이 턴어라운드 될 걸로 예상이 되면 그거를 올해 언젠가쯤에는 좀 반영을 해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보긴 봐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반도체가 좋았을 때는 삼성전자 빼고는 그 고점이 그렇게 높았느냐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적 고점 대비 실적 저점은 무지하게 컸죠.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었으니까.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23년도 주가 고점이 너무 높았어. 올해가 23 맞지? 23년도 주가 고점이 7월 달에 너무 높아가지고 회복이 되더라도 되게 많이 빠졌다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언젠간 턴어라운드는 언젠간 할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규모가 다 채워지면 딴 건 필요 없고 이익 대비 주가잖아요. 근데 영업이 계속 제가 처음부터 문제로 삼았던 게 영업이익 8%밖에 안 나온다. 8% 나오면은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20배 못 준다. 열몇 배밖에 못 준다. 나중에 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실적 안정화 구간에 들어서면 실적 안정화 구간에 들었었는데 영업이익 8%밖에 안 나오면은 그 회사 주가가 이익 대비 몇 배 줄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20배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리튬 가격이 지금 다시 반등하는 구간으로 들어서면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단기간일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8% 훨씬 이상 나오는 구간도 한번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리튬 가격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행인 점인데 그 레버리지까지 날라면 앞단 수요가 조금 더 터져줘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이제 한 1년 옆으로 길 것 같은데 수요가. 그러니까 느린 우상향일 것 같아요. 느린 우상향. 좀 가파르게 우상향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싼 차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싼 차가 나오면 배터리 입장에서는 또 골 때리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